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동안 무조건 들어가서 그 집에 살았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 살지 않았다라면 이 제도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생임대차 특례가 당연히 첫 번째로는 비과세 혜택의 실거주 요건과 관계가 있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30%짜리를 받느냐 80%짜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세액차가 많이 달라지는데 이 갈림길을 나누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새는 돈 냄새 맡아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직접 전문가를 찾아가자니 시간도 없고 수수료 비쌀까봐 걱정되시죠? 현직 세무사가 직접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절세 해석 크크크 웃음 난다 세태 크크크 이영지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세무 고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세무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혜림 세무사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사연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세태 크크크. 안녕하세요. 상생 임대차 계약 특례가 궁금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1인 2주택자입니다. 첫 번째 주택은 원래 살던 집인데 재건축이 됐습니다. 2022년 7월 준공이 됐는데요. 대출금 상환 때문에 준공 전 2022년 상반기에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미리 했습니다. 올해 말 계약 기간 2년이 됩니다. 재건축 입주권을 받으면서 부수 토지가 늘어나 2년 거주가 필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생 임대차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세입자가 나가기로 해서 새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생 임대차 특례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임대료를 5% 미만으로 소폭 올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2023년 11월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매수했고 이건 역시 바로 임대를 놨습니다. 1인 2주택자인데 향후 한 채를 매도할 생각인데요. 주택 A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요. 2022년 상반기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준공은 2022년 7월 그리고 올해 7월 재계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택 B, 비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2023년 11월에 취득했고 추후 매도 예정입니다. 네, 질문이 좀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4가지 질문을 이어서 주셨는데요. 첫 번째, 1인 2주택자인데 상생 임대차 계약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두 번째, 주택 A는 준공이 끝나기 전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인데 상생 임대차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요? 세 번째, 중간에 세입자가 바뀌었다면 상생 임대차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재계약 시점을 좀 앞당겨서 해도 되나요? 라고 4가지 질문을 연달아서 주셨습니다. 이 질문이 여러 가지라고는 하셨지만 결국에는 상생 임대차 계약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4가지 조건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상생 임대차 계약 특례가 무엇인지부터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동안 무조건 우리가 들어가서 그 집에 살았어야 됩니다. 이거는 취득할 때 내가 이 아파트를 살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조건입니다. 지금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취득할 때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아파트에 약간의 원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내가 직접 들어가 살지 않았다라면 이 제도를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상생 임대차 계약 특례, 이분이 걱정하는 게 내가 이런 조건인데 되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좀 충족 요건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우선 상생 임대차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직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 집주인인 내가 반드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보통은 근데 이 집 자체를 증여받거나 이렇게 양도받거나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부모님 때 이루어졌던 계약은 저한테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맞아요. 이렇게 부모님이 증여받은 집 이미 약간 좀 전세 끼고 증여받은 거 아니면 전세 끼고 사서 전세 계약을 승계했던 거 이런 것들은 다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이 이제 승계했던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내가 집주인으로서 새로 맺은 임대차 계약부터가 내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도 당연히 조건이 필요하겠죠?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 되게 중요한데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임대도 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어떻게 보면은 써먹을 수 없는 제도인 거죠.
근데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직전 임대차 계약을 예를 들어서 뭐 한 6개월 정도만 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계약을 맺으면 그러면 전 계약서 2개 생기는 거잖아요.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가. 이런 꼼수 쓸까봐 법에서 또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되고요.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면 되지만 그 계약 체결한 거를 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다 완수를 하고 양도를 했을 때 비과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주겠다 이런 거고요. 당연히 상생 임대차 계약할 때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해서 임대료를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전세에서 월세나 뭐 반전세로 바꾸고 싶잖아요. 뭐. 그쵸. 네, 이거는 가능은 합니다. 그 5%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렌트홈이라고 이걸 계산해주는 우리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환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산정률을 준용을 해서 인상 여부를 판단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보증금을 내리고 얼마만큼의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또 거꾸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알려주신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일단은 2주택자거든요. 일단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상생임대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 주택수가 요건이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그때 기억이 나셔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요건이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택수에 관계없이 이 상생임대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이 둘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파는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A주택을 팔고 이제 B주택을 팔면 두 주택 모두 이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죠. 왜냐하면 A주택과 B주택을 보면은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통해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보면은 A주택을 사고 1년 있다가 B주택을 샀잖아요. 그럼 B주택을 사고 3년 안에 A주택을 팔면 A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11월까지 양도를 하면은 이분은 A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과정이 일시적 2주택자로 보는 그런 과정이 포함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갈아타기. 네. 전문 용어인가요? 네, 갈아타는 사람들에게 뭐 실수의 목적으로 갈아타니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약간의 중복 보유 기간을 이제 준 거잖아요. 그래서 3년 안에 A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A주택을 팔은 다음에 이제 저기 B주택밖에 없게 되니까 그때 B주택을 또 팔면은 둘 다 비과세를 받으면서 집을 정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냐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것 같거든요. A주택이. 네, 맞아요. 이분은 재건축 주택을 2022년 7월에 이제 새 주택을 받으신 분인데요. 원조합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옛날 헌주택을 받았을 때 취득 시기에 내가 그때 집을 취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주택의 부수 토지가 증가했다고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잠깐 부수 토지가 뭐죠?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합 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집은 건물을 갖고 있지만 밑에 깔고 있는 땅이 있어요. 건물과 땅을 분리해서 본다는 건가요? 건물과 땅을 합쳐서 하나의 등기로 지금 묶어놨는데 나는 건물에 살고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땅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봐주고 있는데 그 땅의 면적이 재건축을 하면서 보통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분 아마 분담금을 많이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부수 토지가 증가한 거죠. 토지가 원래는 정해진 게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2022년 7월에 새로운 주택 부수 토지를 취득하게 된 거고 이 부분은 2022년 7월이 조정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옛날에 헌주택을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샀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2년 실거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금 주택 보수 토지 늘어난 것도 이 비과세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세액 차이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과세가 되면은 비과세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세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있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몇 번씩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여기에서도 등장을 하네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이 상생 임대차 특례가 당연히 첫 번째로는 비과세 혜택의 실거주 요건과 관계가 있지만 또 다른 게 있는데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30%짜리를 받느냐, 80%짜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세액 차이가 많이 달라지는데 이 갈림길을 나누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보유 기간 1년당 최 2%씩 해서 최대 30%까지 일단 인정을 받는데요.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고 여기서도 2년 이상 거주를 한 분들은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이 주택을 취득하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한 번도 살지 않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30%짜리를 받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비과세를 받지만 30%까지밖에 양도 차익이 줄어들지 않는데 2년만 거주를 하게 되면은 갑자기 표 2라고 해서 최대 80%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씩 해서 최대 10년, 10년 해서 40%, 40%, 80%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거주를 하나도 하지 않고 15년을 보유하셨어요. 그러면은 30%만 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상생임대차 계약을 2년을 인정을 받고 15년을 보유하셨으면은 4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생임대차 특례를 통해서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게 첫 번째는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80%짜리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 세 번째는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라고 해서 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1번과 2번은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하나 따로 볼 게 아니라 같이 보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몇 %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확 바뀌거든요.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취득 시점 인 거잖아요. 이 지금 사연자분이 얘기해주신 A주택의 경우에 재건축 건물 올라가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건데 이것도 상생임대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분은 정말 럭키하게도 상생임대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원조합원인 경우에는 이 주택의 취득 시기가 옛날 헌주택, 헌집 샀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2005, 6년도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이미 자기의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집이 다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명의는 있는 분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주택을 취득은 새 건물은 아직 내 눈앞에 없지만 주택의 취득자로서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런 사례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그 요건을 보면은 집주인이 반드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요건에 해당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승계조합원이신 경우, 이 입주권을 사셨거나 분양권을 취득한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권리를 샀던 거지 예전에 집을 갖고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런 사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이 약간 좀 희비가 여기서 깔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새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상생임대차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세입자는 상관이 없고요. 집주인만 안 바뀌면 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을 이제 1년 6개월, 상생 임대차 계약을 또 2년 못 채웠는데 중간에 뭐 조기 퇴거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마다 엄청 고민을 하세요. 내가 이거 상생 임대차 특례 받으려고 임대료도 5%밖에 안 올리고 내가 손해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 이거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이 5%가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그 내가 원래 줬던 임대차 계약 그대로 그 가격을 유지하거나 더 낮게 주시면 이 기간을 다 합산해서 1년 6개월, 2년을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때 또 5% 올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때는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그 계약 관계 그 사이에서는 5%로 옮길 수 있는데 직전 임대차 계약 카테고리, 상생 임대차 계약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임차인이 바뀌어도 그때는 올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비과세 혜택에서 완전 네.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사연자 같은 경우는 그 세입자가 바뀌면서 계약 시점을 좀 앞당겨서 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직전 임대차 계약을 나가시는 과정에서 뭐 다른 집으로 아마 이사를 가실 거 아니에요, 임차인분도. 그러다 보니까 1년 11개월만 살고 나갈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동안만 이루어졌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분 1년 뭐 거의
6개월은 이미 채우신 상황이고 그러면은 뭐 재계약을 뭐 조금 앞당겨서 진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생 임대차 계약이 24년 12월 31일까지만 도장이 찍어지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2025년 1월 1일부터는 안 된다라고 국세청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임대사업자도 이게 등록이 돼야지 뭔가 이것저것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적용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 임대사업자로 만약에 등록이 안 돼 있다면 적용이 안 되겠죠? 아닙니다. 이 상생임대 특례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요건만 맞는다면은 다 누리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그리고 이 기간 기준 그리고 5% 이것만 다 만족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도 하잖아요. 그때도 세입자 안 바뀌고 5%만 증액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 요건이 다 맞으면 다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또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자기도 모르는 혜택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데도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셨으면 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 네네. 그런 경우에도 그냥 인정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뭐 5%만 올리거나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 경우에도 당연히 이 다른 요건만 다 맞는다면은 이게 다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상생 임대차 혜택이 좋다는 건 알겠어요. 비과세 혜택이 있다, 어마어마하다, 파격적이다까지는 알겠는데 감이 좀 잘 안 오거든요. 네. 양도세를 얼마까지 막 줄일 수 있다, 뭐 0원까지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 고가주택이 아닌 만약에 양도가액이 12억 미만이면은 비과세를 받으면 우리가 세금이 하나도 안 내도 되거든요. 세금이 0원이에요. 우리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비과세를 받지 못했다. 근데 이제 다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으면 세금이 무려 2억 4천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를 받냐 안 받냐 이 차이 하나로 최대한 2억 4천까지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까먹을 일 절대 없을 것 같죠. 목소리 나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거주 하나로 세금 차이가 엄청 달라지거든요. 아, 이분이 어떤 취득가액으로 집을 사셨고 또 언제 양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을 보시겠네요. 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재건축 원조합원인 경우에는 분명히 예전에 이 집을 취득을 하셨고 그럼 취득가액도 분명히 낮을 거고 저 주택보수토지가 늘어나신 경우라면은 추가 분담금도 많이 내셨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라면은 양도차익의 그 차이가 꽤 크실 것 같아요.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사연자분 어떤 분인지 몰라도 참 친하게 지내고 싶네요. 비과세 꼭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세택 크크크. 오늘은 상생 임대차 특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세무사님 어떠셨나요? 일단 상생임대차 특례는 저희 세무사들도 좀 어려워하는 제도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뭔가 해석이나 판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근데 저희도 알거든요. 이 제도가 얼마나 큰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있다면 좀 우리 납세자분들에게 좀 유리하게 해석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2024년 12월 31일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꼭 한 번씩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오늘도 유익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세택 크크크는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해서 크크크 웃음 난다 세택 크크크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